예, 안녕하십니까. 박진노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8번인가? 예, 8번이니까 2달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첫 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지원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 남녀 비가 너무 안 맞네. 그러니까 부탄인데 이제 구리시는 남자들은 다 행복하고 여자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은 남자들은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남녀 비가 맞지 않는데요. 근데 보통 사실은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여성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남자들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강의에 앞서서 그냥 한두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구리 시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행복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조사에 같이 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그때 내가 조사 대상이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계시네. 그때 우리가 2,000명을 조사했는데 왜 다 빠지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물어보면은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 않을 거야 아마. 예, 그 대체로 이제 0부터 10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 생각엔 나는 8점은 넘을 것 같아.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행복의 정도는 8점 넘을 것 같아. 이거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8점이 넘을 것 같아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8점이 넘을 것 같아. 예, 손을 들 때는 팍 들어야 돼. 그래 보이지.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까지는 안 되겠네요. 하여튼 내가 6점에서 8점쯤 되겠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6점에서 8점쯤. 예, 아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6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하시면. 예, 내가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다 여쭤봐. 왜 8점이 넘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6점이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은 답을 할 때 잘 들어보면은 6점이 안 되는 사람이 더 행복해.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대단히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뭐 점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한 그걸 잠깐 보면은요. 이게 안 넘어간다. 이게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주관적인 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삶에 대한 만족을 물어봤더니 평균이 5.9입니다. 6점이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이 조사가 맞다고 한다면은 구리 시민 평균보다도 훨씬 행복한 분들이 모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5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울감이라는 건 이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10점 만점에서 예를 들면 내가 우울감이 빵점이다 그러면 뭐예요? 엄청 좋은 거죠.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건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대체로 6점에서 5점에서 6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6.5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오늘 부탄 얘기를 하려고 자꾸 부탄이에요. 이 구리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진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 힘든 것을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행복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리 시민 평균보다 당연히 행복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뭘 봐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국민총 행복 전환 포럼의 이사장에 대해 소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 포럼의 이사장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행복 포럼 이사장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냐? 제가 그래서 행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일종의 뭐랄까 그 자기 마취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 그런 표현을 뭐라 그러지 우리가? 어쨌든 자꾸 나한테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꾸 대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힘들고 불행해요 막 이러면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바쁘다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쁜 일 없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래 바빠요 내가 정말 요새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바쁘고 마음이 막 급해져. 그런데 내가 바쁘지 않아요. 뭐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뭐 내가 특별히 바쁠 거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바쁘지 않아.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행복 강의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행복의 얘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반이나 남았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을 순전히 주관적인 얘기로 가버리면은 사실 참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힘들 때 있어도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회, 그렇죠? 나 개인 그 행복한 사회에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회란 건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행복 강의 하신 분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회를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 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우선 그러면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더 크게 나가서 본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죠. 근데 너무 넓이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또 구리 얘기하면 또 너무 또 노골적이니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걸 전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대체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구리시가 행복합니까? 구리 시민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대체로 아까보다는 떨어져.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70%가 행복하다 얘기했는데 우리 구리시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한 50%나 60%?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그게 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확 떨어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왜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
또는 크게 보면 경제 성장에 비해서 행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행복의 계략을 얘기하는데, 자 우선 이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30, 50 클럽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뭐 클럽 그럼 나이트 클럽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근데 30, 50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30, 50 클럽입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는 꽤 인구 크기가 꽤 되는 거죠. 꽤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3만 불이라는 것도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있겠습니까? 몇 나라는 있을까요? 전 세계에 우리가 한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몇 나라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것이 7나라밖에 없습니다. 7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7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소위 G7이라는 말, G7이라는 게 뭐냐?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을 보통 이제 따지는데 거기 들어간 나라들이 뭐죠? 미국, 무슨 일본, 독일,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그 회의가 있어. G7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G7 회의할 때 한국도 없어 보러 좀 와라. 라고 이제 말하자면 얘들도 이제는 슬슬 그 정도로 들어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외국에 나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라 물어보냐면은 일본 사람이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닌데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세요? 쭈삣쭈삣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요? 한국이 어디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80년대 초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네덜란드인가를 갔더니 거기 날 보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당장에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때 싸이가 이걸 하고 있어 한참. 그래서 내가 볼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BTS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뭐예요? 경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행복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제 규모는 뭐 7등이든 10등이 되는데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엔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145개국 중에 62등입니다. 그러니까 62등이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소득 수준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던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조금 조사가 전에 한 건데 행복을 평균 점수가 아니라 얼마나 그 행복의 정도가 평등하냐. 그렇죠? 행복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등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96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행복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격차가 대단히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따져보면 행복 점수가 7.8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명 조사한 데서는 뭐예요? 3.4점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그런 격차가 심한데 그 격차가 뭐냐면은 지역 간 격차가 심하죠. 우리가 농촌과 도시,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계층 간에도 격차가 심하고 요즘에는 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대 간의 격차가. 사실은 지금 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세대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것을 미리 다 뺏어 먹은 꼴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학을 갈 때에 대학을 가던 사람의 비중이 한 10%가 안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5%에서 10% 사이 정도였거든. 제가 대학 갈 때는.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진짜 나이 많아 보인다면 내가 진짠가 이렇게. 근데 사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그런 대학을 가지 않고 예를 들면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실은 잘 공부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땠어요? 어쨌든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뭐예요? 또 집도 어쨌든 크나 작으나 장만하고 그리고 또 그 작은 집 장만한 걸 미천 삼아가지고 또 굴려서 불려 나가고 이게 가능했던 세대라 우리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대학을 지금 7, 80% 대학을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격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말이죠.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이게 특히 큰 문제인 건 뭐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방역을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잘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말 잘 듣잖아. 에? 마스크 쓰라면 여기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다 쓰고. 서양 애들은 말 안 들어. 내가 왜 마스크 써야 되는데? 네가 뭔데? 그러다 걔들이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 동양, 한국, 뭐 중국, 일본, 대만 뭐 이런 데는 유교 문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체로 말을 잘 듣습니다. 사실 그게 K 방역의 뭐예요? 원동력인 거죠. 정부가 잘한 것도 있죠. 정부 잘한 건 별게 아니고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준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K 방역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내부의 격차는 우리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커졌습니다. 내부의 격차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큰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참 안타까운 거는 자꾸 떨어져 우리나라 순위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순위가 62등이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를 말하기 어렵잖아요. 순위가 떨어지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2013년에는 41등이었던 것이 지금은 6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됐어 그 사이에? 소득 등수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 순위는 올라갔는데 뭐예요? 행복 순위는 떨어졌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OECD라고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선진국 클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죠. 물론 못 사는 나라도 몇 나라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40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49를 조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냥 순위를 보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은 자, 우리나라가 소득은 22등인데 이 전체 이 우리나라의 2019년도의 순위가 몇 등이냐면은 30등이에요. 30등. 전체 순위가 30등입니다. 30등. 그러면 30등이라고 하는 평균 순위보다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것을 까먹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소득은 아니에요. 소득은 22등이니까 평균보다는 위에가 있는 거죠. 우리 30등보다는. 그런데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공동체가 40개국 중에 점수가 그것도 빵점으로 40등이에요. 이 빵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 점수가 있으니까 기준 점수 밑으로 떨어지면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완전히 빵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 뭐를 물어본 거냐?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그랬더니 그 질문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서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얘기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하고 사람이 없다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엄청 큰 차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잖아.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할 때하고 아니야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오게 마련인 거죠. 그게 우리가 보면은 40죠.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왜 이랬을까? 과거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또 내가 대학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그 언젠가부터 급속도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되냐, 무슨 사회가 됐죠? 각자 도생. 그렇죠, 각자. 자,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이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또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나쁜 거예요. 이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화장실 처음에 가면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를 또 막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있다 보면 뭐예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볼일 보고 나와.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라는 그런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늘 좀 말하자면은 뭐 미세먼지다 또는 냄새다 뭐 하여간 또는 이 강이 더럽다. 그렇죠? 강이 더럽잖아요. 하여간 늘 그런데 이게 그렇게 늘 살고 있으면은 환경이라는 게 늘 그런 건가 보다. 그냥 환경이라는 건 뭐 이렇게 대충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지. 사실은 많은 나라들은 우리 여러분들 외국 다녀보시겠지만 정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비교를 해보니까 꼴찌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다 건강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다 건강. 사실 근데 또 제가 이런 말 표현해서 여러분들 연세 건강하지 않으면 또 이상해. 젊은 사람들이 안 건강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연세? 이따 끝나고 저하고 민증 한번 깝시다. 민증 한번 까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65세를 넘어서 이제 그걸 65세를 넘으면 뭐라 그럽니까? 지공도사. 또는 지공여사. 그렇죠?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분들이죠. 지공선사, 뭐 지공여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공세대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소위 성인병, 당뇨다, 고혈압이다, 뭐 이런 성인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뭐라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겉으로서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고 하면 다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그 중에서 하나 이상의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마 그게 맞겠죠?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저는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비교해보면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사람도 오래 삽니다. 수명이 길어요. 소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지금 여자들 같은 80살 넘습니다. 83세인가쯤 돼요. 남자도 83쯤 됩니다.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 이상 다 사시는 거예요. 중간에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83세니까 대부분 지금은 이제 9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94인데
뭐 제가 그 어머니 보고 아유 100살까지 사시죠 이러면 서운해하신다고. 어? 그럼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지. 어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야 내가 200살까지 살겠냐. 아 이거 사셔야지. 그래서 기분 좋아하시지. 그 이게 100세라는 게 말하자면 지금 별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맨날 나한테 뭐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야, 난 요때 딱 죽고 싶다. 근데 그 말씀 난 이해가 가요. 왜가 이해가 가냐면은 사실 요 한 몇 년 사이에 이 저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 같으면 당신 이 몸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신 몸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 그저 밥 먹고 그저 뭐 건강하게 진행을 하지만은 그럼 뭐 내가 더 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골골 하면서.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워라밸이라는 건 뭐냐면 일과 여가의 균형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37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놓고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까 소득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서 행복 순위가 낮다는 얘기는 소득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가 돕지 않고 사는 그렇죠? 각자 도생 서로 신뢰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환경이 너무 나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로 가을에 맑은 하늘 딱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매일 살고 있는 것하고 찌부러뜨려 가지고 미세먼지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환경이.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냐면은 젊은 애들 따면 우리가 여기는 다 어른들이신데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뭘 조사한 거냐면은 15세니까 어떻게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알 텐데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수록 행복해집니까? 행복 안 해집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행복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왜? 그거 순전히 그 부모들 잘못이지 애들을 왜 올라갈수록 불행하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OECD 아까 말한 겁니다. 그 애들 조사를 한 건데요. 72나라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뭐 다 이제 응답이 다 있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렇죠? 과학, 수학 다 5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공부를 참 잘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 그렇죠? 많이 해. 근데 애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너 행복하니? 삶에 만족하니? 했더니 47개가 대답했는데 46등을 했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너 뭐가 걱정이 많이 되느냐? 학업 걱정이 40등. 그 다음에 이거 왕따란 말이 이게 우리 어릴 때는 못 들어본 말이에요. 저기 왕따란 말이 저기 일본 애들이 저기 전에 쓰던 말이거든요. 어? 일본 애들이 쓰던 말인데 이지메라고 이지메라는데 이지메. 일본 애들이 쓰던 말인데 이게 이제 왕따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53개국 중에 가장 왕따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교 이외의 활동, 스포츠 활동을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꼴등이야, 꼴등. 55국 중에 55.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 물질적인 웰빙, 말하자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학습 자재라 뭐 이런 물질적인 건 최상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야, 공부만 잘해라. 내가 뭐든 내가 해줄게. 필요한 게 뭐니? 저도 우리 부모님들도 뭐 또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다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형편이 좀 낫죠. 우리 때는 용돈을 안 주셨어요.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참고서 산다고 돈 받아가야지. 그 참고서 같은 걸 여러 권 사는 거야. 여러 권. 근데 뭐 참고서 산다고 돈만 줬지 우리 아버지가 뭐 나한테 너 무슨 책 샀냐 한번 물어보실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고 한참 있다가 또 사. 어쨌든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애들이 뭐 하여간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뭐든지 하여튼 해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물질적 웰빙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도 높아. 그렇지만 애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자료가 지금 잘렸는데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그 과학 점수인가, 그렇지? 애들 과학 점수하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이 연관 관계가 가장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개천서 용난다. 옛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개천서 용이 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개천이 더러워가지고 미꾸라지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나은 편일 텐데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좌절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자식 공부시켜가지고 그놈이 출세해서 집안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출세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어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7남매거든요. 7남매. 여기 7남매 없죠? 예? 훌륭하신 분.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장남 하나에도 몰아주잖아요. 예? 몰아가지고 장남한테 공부를 팍 시켜가지고 이놈이 고등학교도 가고 말자면 대학을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층이 올라간 사다리. 근데 이 사다리가 지금 뭐 끊어져 버린 거야.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는데 옆에 뭐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생겨가지고 있는 집 애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고 없는 애들은 사다리가 없으니까 밑에서 그래 이 격차가 이게 줄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좌절하는 거지 젊은 애들이. 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이 뭐냐면은 경제 성장 지상주의다. 경제 성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상주의란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살기 좋아진다.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야.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야 한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희생해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득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뭐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60년대, 70년대
이 당시에 말하자면은 이 공장 노동자들이 쓴 그 일기를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공들이 오줌을 누고 싶어도 실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 용변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수기로 나와 있는 수기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정말로 60년대 이래로 우리가 그런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살아왔던 게 그동안에. 지금은 그게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뭐.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애들이 왜 괴롭혔어요? 성적 지상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은 뭐니 해도 뭐예요? 성적이 좋아야 돼. 그렇게 애들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 얘기죠.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이 경제성장 지상주의, 경제성장에 다른 걸 시장에 줬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제일 나빠진 것이 사회적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우리 집 욕하는 얘기지만 내가 아들, 딸이 있는데 뭐 얘들이 뭐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대면 해 그냥. 대면 해. 그런데 우리가 7남매였는데 우리 7남매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였는데 내가 그 아버지 사형제를 보면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형제간에 그냥 뭐 다 정말 네 거 내 것도 없이 이렇게 돕는 사이. 우리 7남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누가 어려움 있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도 해 가. 근데 우리 애들 둘밖에 없는 애가 보면은 그냥 뭐 오빠 왔어? 그래 너 잘 있니? 뭐 너무 그렇죠? 이게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사회 전체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촌이다. 이웃사촌. 그렇죠?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니까 우리 칠남매뿐만 아니라 우리 사촌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촌애가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올라왔어요. 얘가 갈 데가 없다는 거지. 그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3명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를.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이 방구석에다가 옛날 구형담요 누리끼리 한 거 있잖아요. 누리끼리 한 거 구형담요 쳐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한마디도 내가 걔한테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고3인데 말이야 공부하라고 했는데 너가 와 방해야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웃 간에도 뭐 이웃 간 싸움하는 것에 늘 싸우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잘 살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것이 소위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속이었나? 1988이었나? 저쪽 응답하라. 그게 보면 얼마나 참 정겹게 살아. 그게 불과 얼마 전에 30년도 안 된 얘기 아니에요. 30년 넘었나? 30년 넘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한 거야 말하자면. 경제 성장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죠. 한경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뭐 어디든지 가서 다 여름에 다 깨벗고 수영하고 다 했지. 지금 어디 지금 개천에 발 담글 때가 있어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성장지상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근데 이런 우리한테 가져온 건 뭐냐? 그래서 뭡니까?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놀랄 만큼 성장을 해 꽉 걸다 보니까 뭐예요? 35시 클럽에도 들어가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 성장해서 어쨌다는 얘기야.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소위 저성장이. 저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재벌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겠나? 모르겠지만 요새 언론에 보면은 삼성 이재용이를 사면해야 된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해놓고서는 그러면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해요? 언론이 얘기하고 정치가 얘기하고 그렇죠? 또 일부 지식인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20%, 대한민국에서 100개가 생산되면은 20개는 삼성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단순히 경제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태연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겁니다. 소수에 말하자면 재벌 중심의 경제가 되면서 엄청 불평등해가지고 이 소위 불평등 지수가 우리가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2등이나 3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과거에는 불평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항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 얘기했죠? 각자도생이에요. 각자도생. 사회적 관계.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이 뭐죠? 여성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출생률이라는 말을 썼는데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얼마나 낮냐? 여성들이 낳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낳는 그 수가 0.84명입니다. 0.84명. 한 명이 안 돼. 아까 저기 8명 낳으신 분이 따르는데 우리 집도 7이지만 0. 그러면 딴 나라도 그러냐? 딴 나라들도 물론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OECD,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평균을 보면 1.63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세대라는 게 뭐예요? 젊은 애들이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애는 당연히 안 낳고 결혼하고도 애 안 낳고 그러니까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또 우리 집 욕을 하면은 우리 딸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얘가 애 둘 낳더니 나한테 찾아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직장 그만 못 된 게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막 자기를 열심히 밀어줬는데 내가 그만둘. 그럼 왜 그래? 도저히 애들을 둘을 맡기고 직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욕을 해가지고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 뭐 네가 다 알만한 사람이니까 네가 잘 알아서 판단 하겠지. 속은 굉장히 쓰리지만, 속은 쓰리. 속은 지금도 쓰려, 지금도 쓰려. 근데 그런 사람이 공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공부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꼭 그걸 왜 걔가 해야 돼? 나라에서는 해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막상 제대로 보낼 무슨 뭐 저 어린이집이나 무슨 뭐 저 유치원이 아니지, 그 뭐라 알지? 하여튼 지금 어린이집인가? 하여튼 뭐 그런 애들. 근데 지금도 남편이 그래도 잘 버는데 내가 보니까 맨날 뭐라 그래. 왜 맨날 뭐라 그러냐? 이게 애들 무슨 과외 시키느라고 돈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내가 넌 왜 애를 잡냐? 너는 왜 애를 너도 잡고 왜 애도 잡고 잡냐? 너는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은 아빠는 뭐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괜히 큰 소리만 친다고 나를 보고 뭐 또 지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러냐?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야 말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런 애들이 가장 큰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 사무실도 지금 장가 가야 된다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왜 못 가냐? 집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출산율이 낮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잘,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잘 사는 나라야. 겉으로 봐서. 또 물질 수준도 너무 굉장히 높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외국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리시도 마찬가지일 거야. 새벽 6시, 5시에 보면 길거리에 누가 다녀요? 어르신들 폐지 주워 다니잖아요.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못 사는 나라 같으면 뭐 그 말도 안 해. 그건. 근데 이 정도 사는 나라에서 요즘에 뭐라 그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외국을 못 나가가지고 보복 소비를 하느라고 백화점 매출이 막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난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했듯이 한편에서는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직장 멀쩡히 생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죠? 그 노인네들이 휴지나 죽게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는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총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패러다임이 또는 지배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 행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걸 말하자면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포럼의 목적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경제학 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경제학자니까 그래도 경제학 강의를 좀 해야 그것도 본전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얘기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성장을 표시하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장했다. 예를 들면은 애가 키가 컸다. 키가 성장했다. 그럼 뭘 해야 돼? 잣대가 있어요. 잣대를 가지고 얘가 170에서 180이 됐어. 이게 성장한 거잖아요. 얘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가 성장했다면 뭘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기준이 뭘 쓰느냐면 GDP라는 걸 쓰면 GDP. GDP라는 건 여기 영어만 쓰는 거 제가 원어는 안 쓰는데 Gross Domestic Product. 우리가 번역해서 국내 총 생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아마 경제학을 배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의 경제학 강의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것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단 말은 무슨 얘기냐? GDP가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커졌단 말. 굉장히 순화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GDP란 건 뭐냐?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뭐라 썼냐면은 한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죠.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건 상관없어요. 보통 1년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재화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이런 게 재화고 서비스는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죠. 이것의 시장 가치 합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총 생산은 뭡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만 파악한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파악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사실은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뭐 이렇게 못질하고 뭐 이런 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꼭 사고를 쳐. 집사람이 뭐 좀 하라 그러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뭔가 벽을 빵꾸를 낸다든지 뭐 꼭 사고를 쳐. 그 집사람이 이제 집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아가지고 아예 시키지도 않아. 이제 자기가 해. 웬만한 건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 잘해 나보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을 외부의 일꾼을 불러서 시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시장, 서비스의 시장 가치면 시장 가치니까 GDP 포함이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망치질하는 건 뭐예요? 돈을 안 줬으니까 포함되지를 않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하는 많은 가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망치질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사 서비스가 있죠. 네? 나도 가사 잘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내 자랑하자면은 내가 그건 말을 안 해. 잘 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하는 가사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죠. 실제로 여성들의 가사 서비스가 그 GDP를 시장 가치를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또 그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 또.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00을 생산했다 그러면은 여성들의 가사 서비스를 만약에 시장 가치로 표현해서 한다면 우리가 100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125를 생산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 서비스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파출부로 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시장 가치에 반영.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강의는 전혀 강사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해요. 어떤 강의는 강사를 받죠. 난 똑같은 강의를 해. 그렇지만 뭐예요? 돈을 안 받는 강의는 GDP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 이런 것처럼 근데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웃 간에 뭐 떡을 나눠 먹었다. 반영 안 되죠. 누가 예를 들면은 어디 좀 간다고 애 좀 맡겨달라고 맡아달라고 애를 좀 하루 종일 봐줬어. 그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은 시장 가치로 반영되지가 않아. 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말자면. 예를 들면 가수가 초청 가수가 불러서 와서 초청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뭐예요? 다 시장에 반영되겠죠. 근데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놀아. 그거 다 즐거워.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시장에 반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아. 물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죠.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도 말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고 GDP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삶에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다 GDP에 포함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누군지 잘 모르시죠? 로버트 케네디가 누군지 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네, 로버트 케네디가 누군지 알려면 연식이 좀 돼, 연식이. 연식이 좀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1966년에 미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니까 연식이 좀 돼야 되겠죠. 여기 66년 이후에 태어난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존 F 케네디. 그럼 왜 다 알지 그 사람은? 신기하지. 어쨌든 그 존 F 케네디는 아마 제클린 때문에 다 그렇죠? 아는 경우에. 근데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총 맞고 죽었잖아요. 암살당해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총 맞고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민주당 후보로. 거의 당선될 뻔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GDP, 아까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걸 제외한 모든 걸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지무시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말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GDP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 그걸 빼고 나머지만 다 측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삶은 가치가 없어진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예요. 그다음 연설문이 쫙 나와 있는데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총 맞고. 그 대통령 출마도 못했지. 출마는 했는데 이제 뭐 거의 당선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핵무기, 총, 칼.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총이잖아, 총. 근데 이 총이 미국의 GDP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라든지 교도소 범죄가 많으면 교도소가 자꾸 늘어나잖아. 그럼 그만큼 뭐예요? GDP 늘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뭐 도로 건설, 나무 벌채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자동차 주택까지 넣은 거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또 넣은 건데 저것도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것이 GDP에 포함되는 건데 좋지 않은 걸까? 주택이 많으면은 좋은 건데 왜 포함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웃 간에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차예요, 주차. 그렇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말자면. 공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러면 참 어떻게 해요? 지금 자동차는 내가 볼 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GDP는 늘어나지만은 우리 삶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스톱을 해야 돼. 근데 스톱할 수가 없어. 왜냐? GDP를 넓혀야 되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지금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고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많이 지었는데 왜 젊은 애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고 하느냐?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주택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예요? 더 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불행하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여간 GDP. 근데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에 건강입니다. 건강.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은 GDP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도움이 안 되죠? 뭐 그래야 안 돼. 아파서 병원에 가야 GDP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안 돼. 자동차 사고가 나야 차가 찌그러들어가지고 차도 세력 바꾸고 수리도 하고 병원도 가고 해서 GDP가 팍팍팍 늘어나지. 근데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안 박으면은 GDP가 안 늘어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군가 하는 걸 여러분들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남에 대한 배려.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요즘에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손자하고 노는 일이에요, 말자면. 애가 지금 얼빵한 게 아주 데리고 놀기 딱 좋아.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와서 이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이거 진짜 내가 이것도 욕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 옆집에 나보다 좀 더 연식이 된 부부가 사는데 그 부인이 늘 보면은 이렇게 아파 병원에 댕겨. 근데 왜 그럴까 했어요. 근데 바로 내 옆방이 돼가지고 근데 보면 아침에 남편이 이 여자를 야단치고 밤에도 야단쳐요. 낮에는 내가 낮에는 뭐 내가 집에 없으니까 야단친지 안 친지 모르지. 근데 아침에 보면 야단치는 소리 듣고 그냥 깬다니까. 그리고 밤에 야단치는 소리 듣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 수가?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말이야 맨날 병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GDP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 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자연이 아름답다든지 예술이 아름답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정말로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GDP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한다면 좋아.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성장의 척도를 GDP를 가지고 하는 순간에는 뭐예요? 도움이 되질 않아. 근데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K 방역을 잘해가지고 GDP 증가율이 뭐 다른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 내가 봐서는. 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GDP가 지금 왜 올라갔는가 잘 되다 보니까 왜 올라갔어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GDP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GDP가 아니라 행복, 홀리스틱 디벨롭먼트, 전체론적 발전을 나타내는 행복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한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대변하는 것이다. 소득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GDP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읽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가 인색해. 박수가. 행복하려면 박수 치셔야 돼. 그렇죠. 자, 제가 한 얘기 지금 그대로 유엔에서 얘기한 거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GDP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말씀드린 그런 성질상 그거는 우리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포용적인. 그렇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그다음에 공평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균형 잡힌 발전이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아까 다시 이 일 돌아가면은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들이 뭡니까? 이것이 잘 밸런스를 갖춰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국민총 행복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만 하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트린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한 사회 내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경향이 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돈이 있는 게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 세계에서 부유하기로 따지면 미국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저는 미국은 절대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불안해서 내 애들 학교 보내겠어요? 어? 언제 총이 날라들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인이라고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맞는 사람은 물론 행복하지 않지만 두들겨 패는 놈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멀쩡한 놈 왜 패? 왜?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그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소득이 100불이에요. 100불. 지금 3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 지난번에 그 송혜 아저씨, 송혜 오빠. 그 아저씨는 아이스라면 싫어하더만, 송혜 오빠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프로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마다 같이 옆에서 봐줍니다. 제가 할 일은 그밖에 없어요.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맞춰주는 거지 내가. 에? 맞죠. 사실은 뭐 자꾸 듣다 보니 그것도 또 좋더라고. 에? 근데 그 송혜 오빠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그 사람은 꼭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물론 뭐 돈보다도.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느 날 너무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은 행복해서 눈물이 난더라 이게. 옛날 고생하던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50년대 이때 유랑극단 따라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 지금 뭐 국민적인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생각을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발달한 겁니다. 발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유해진다 그게 다 행복해요. 송혜 오빠처럼 행복해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처럼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언제부터냐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문에 IMF 때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해졌어. 그런데 IMF 이후로는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IMF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IMF 이전에 우리 무슨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비정규직.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 그렇죠? 자, 그만큼 이제 격차가 커졌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원래 부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나는 데까지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탄 얘기를 왜 하느냐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테고요. 부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뭔가 한마디라도 아는 것이 있다 생각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탄. 네? 부탄 그러면 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누가 그래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부탄 그러면 뭐냐면 부탄가스? 내가 이제 뭐 부탄 그러면 북한?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생소한 나라죠. 생소한 나라인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뭐라 하냐면 부탄에서 얘기할 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때 왜 물음표를 붙여놨겠어요? 저는 별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경제학자인데 내가 왜 경제학자를 계속 강조하냐면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뭘 경제학에 공부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에?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면은요. 제가 경제학과를 진학을 하는데 면접은 대학 들어가려면 쫙 학생들이 쫙 면접을 너 경제과 왜 왔니? 이렇게 탁 물어보잖아요. 보통 저도 학교에서 35년간 애들 가르쳤으니까 입학 시험 볼 때마다 내가 물어보지. 너 경제과 왜 왔니? 내가 이제 뭐라 대답하나? 그럼 뭐 경제학과를 나오면 취업이 잘 되고 뭐 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야, 이게 내가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있다가 다 기가 막히는 거지. 어? 무슨 놈 애가 경제학과를 왜 왔냐 물어보니까 지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지가 우리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어.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릴 때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어릴 때 저희 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이었지만 강원도에서 그냥 살던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거지. 비참하다는 편이 틀린 말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을 분 많을 거예요. 뭐 왜냐하면 뭐 우리가 도시락을 제대로 싸온 애들이 한 반에 반이 안 됐으니까 그런 가난이 있었던 거지. 그런 가난이.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내가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 동네를 하여튼 이 가난을 좀 벗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가난을 벗어나서 이것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의 사명인데, 근데 가난하지만 행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목적이란다고 한다면 가난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가난을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다 굶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지 행복한 나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부탄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티베트, 중국, 차이나죠? 티베트. 요 밑에가 어디냐면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얼마나 되죠? 인구가 4억, 5억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도가 또 그만큼 되죠. 얼추 둘이 합치면은 30억이야.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붙어. 요 인구 얼마냐? 70만 5만쯤 돼. 그럼 이게 사실 중국이 집어먹어도 이상하지 않고 인도가 집어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 15억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라로 유지가 되고 또 뭐예요? 사람들한테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부탄을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마음의 가난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부탄을 5번을 다녀왔는데 여기 우리 안승남 시장님도 제가 모시고 같이 2019년도에 제가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안승남 시장 부탄 갔다 오셔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시죠? 저 뒤에 공무원님들 안 그러세요? 엄청 바뀌셨죠? 제가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셔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구리 시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게 아주 몸에 딱 배셨어 아주. 내가 만나 보면은 그렇게 정말 아주 열심히 정말 하시는데 그 계기가 이제 제가 부탄을 모시고 갔던 게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저는요 부탄에 관심 있는 이유가 부탄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면 나는 할 일이 없어 안 돼. 어?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또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나라다 이겁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리 시민이 행복하냐? 그거 참 따지기 어려워. 그렇죠? 따지기 어려운데 그 구리시에 말하자면 시장이 구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구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부탄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부탄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부탄 관리가 날 보고 한 얘기입니다. 야 당신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의 답변이 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답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탄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특별히 행복하지 않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뭐 행복은 비슷비슷하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적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을 노력하는 나라다. 이건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부탄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하면 특별히 행복합니다. 제가 봐서는. 동남아 국가에 부탄같이 행복한 나라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지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생각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특별히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국민들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전 그 말에 동의하고 그것이 우리가 부탄으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그럼 국민들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냐? 자, 이건 보세요. 우리나라가 53년도에 소득이 57달러밖에 안 됐어. 참 진짜 못 살았죠. 57달러밖에 안 되니까. 자, 1970년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255달러고 부탄이 212달러. 비슷비슷했어요. 그렇죠? 비슷비슷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쫙 해가지고 2014년이 되면은 28,000달러가 됐는데 부탄은 2,800달러. 똑같이 출발했는데 40년 뒤에는 우리가 부탄보다도 10배가 말하자면은 잘 살게 된 거예요.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그 지금 비교하더라도 10배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PPP로 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1달러라 하더라도 그것을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을 사 마신다 하더라도 그 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은 1,000원인데 부탄에서는 500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부탄 돈 500원이나 우리나라 돈 1,000원이나 똑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구매력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33,790달러보다 조금 더 구매력이 높은 거야. 그래서 44,000달러고 부탄은 3,140달러지만 물가가 싸니까 구매력은 11,000달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10배가 아니라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따지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부탄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주거비도 싸고 모든 비용이 싼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는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격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한국 사람이 부탄 사람보다 행복하냐 하는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하면 나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굳이 예스냐 노냐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강요한다면 나는 부탄이 더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그런 거예요. 행복이랑 비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 비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런 부탄이 소득은 우리보다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탄은 우리나라는 아까 뭐랬어요.
경제 성장, GDP를 높이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발전 전략을 했다고 한다면 부탄은 그것이 아니라 국민총 행복,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GNH를 뭡니까?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았다. 이게 차이. 우리는 GDP, 국내 총생산을 높이는 쪽으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모았다고 한다면 부탄은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았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뭐냐면 GDP는 우리보다도 낮지만은 행복도가 낮지 않다.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부산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맨 처음 충격받은 그거예요. 아니 뭐 소득도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까지 애들을 무상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의료를 다 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행원 여행객까지도 아프면은 무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갔던 사람들 여러 번 데려갔으니까 자동으로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변호사 하나 데려갔는데 이 변호사가 뭔가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밤에 자는데 그냥 이 저 장에 막 경련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급히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이제 보냈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왔더라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아, 괜찮대. 어땠어요? 했더니 아 글쎄 갔더니 말이요 저기 눕혀놓고 우리 말하면 이제 수액이죠. 수액을 놓고 한 1시간에 2시간 동안 이제 그 하고 주사 놓고 뭐 그러더니 약을 이만큼 주면서 가세요 그러더라 이거. 그 나오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뭐가 얼마예요? 그냥 공짜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물론 교육의 수준이나 질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낮으니까. 의료 질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소득이 지금 3,000달러가 아니라 소득이 300달러부터 이 사람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무슨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어쨌든 간에 아픈 사람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렇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애들은 공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 이것부터 1960년대 부탄을 보면은요. 의사가 딱 2명 있으며 수명이 38세. 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38세야. 학교 11개. 그러니까 다 문맹이 다 문맹.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나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상교육과 그 다음에 무상의료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지금 기대 수명이 72세까지 늘었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전체 애들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학 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 가는 애들은 뭐 10%나 20%밖에 안 되는데. 그럼 대학을 많이 갈 필요도 사실 우리는 대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지금. 쓸데없이. 그래서 이런 말자면 이런 변화가 온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4대 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 부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이 한 분 누가 읽어주실래요? 눈이 잘 보이시는 분이? 읽으라니까 다 안 보이시는가 봐. 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우리 손 들으시잖아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저 물도 좀 마시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바로 그러니까 무엇을 국가가 생각하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리시가 시민행복도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 구리시는 시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뭐예요? 모든 시정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 행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 정서, 문화 이런 여러 것들이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유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의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되고 그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단한 말이죠. 그렇죠? 너만 잘 살아라 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다른 사람과 같이 행복해야만 네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만이 뭐예요? 네가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산다고 해서 공동체 아니다. 에? 같이 모여 산다고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같이 살 때 그것이 공동체다. 대단한 얘기. 우리가 만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 했죠?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부탄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국민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가 필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회 경제 발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회 경제 발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회 경제 발전이 필요한데 뭐예요?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그냥 GDP가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문화.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내가 이 구리 시민들의 경우에 제일 지금 아마 부족한 것이 문화일 수도 있어요.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문화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예술, 미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정말로 구리 시민들이 뭐예요? 구리시 문화가 있어야 돼요. 구리시의 문화가. 내가 구리 시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구리시가 특성상 이 말 구리시 도시의 특성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구리 시민이란 구리 시민으로서 구리시의 문화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그래서 부탄의 경우는 그래서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어거지 같지만 옷들 다 뭐 입었어요? 이게 부탄 전통 의상입니다. 아까 내가 돌아가서 보면 요 잠깐 보시면 집을 보면 좀 이상하죠? 네? 모양이. 그다음에 처음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있죠. 이 부탄은 가장 유명한 절이거든요. 절벽 위에 있는 절이 누구든지 한번 가보는데 이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탄이 부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탄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나 인도의 한 입에 들어간다. 우리가 버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탄 사람이라는 거, 부탄 문화라는 것이 우리 부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태계. 이게 참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 웃기는데요. 히말라야 산에 있으니까 히말라야 쪽에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많은데도 뭘 한 줄 아세요? 이게 입헌 군주국이니까 왕이 있는데 왕자가 태어났어. 경사스러운 날이야. 그럼 뭐 하겠어요? 전 국민 나무 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탄을 가면은 아까 내가 우리나라 환경이 나쁘다 얘기를 했는데 부탄을 딱 도착하면은 내가 부탄에 왔구나. 아,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장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환경이 좋은 거야. 너무 깨끗한 거야. 너무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태계를 중요한다. 그다음에 굿 거버넌스 뭡니까? 민주주의. 네? 통치를 잘해야만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 9개 영역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교육, 건강, 생태 다양성, 굿 거버넌스, 시간 활용, 아까 웨라벨이죠. 웨라벨, 문화 다양성, 공동체, 심리적인 웰빙, 생활 수준. 이
9개가 밸런스를 맞춰서 뭐예요? 성장을 해야만 국민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만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합니다. 지혜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구리시가 작년에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구리시가 조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그 지표, 우리 구리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구리 시민들이 뭐예요? 어떤 분야가 행복하지 않고 어떤 분야가 좀 부족한가? 이거를 조사해서 그 분야를 키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탄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못 들고 어쨌든 점수를 매기는데 66점 이상,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을 맞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아직 행복하지 않다.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not yet happy 이걸 이제 번역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그 낙인 찍힌 일종의, 그렇지? 넌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면 진짜 불행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 행복해. 행복하면 행복해. 불행한. 그게 아니에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 너와 사회가, 너와 국가가 같이 노력하면은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하고 너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예요? 국가가 할 일은 뭐죠? 국가가 할 일은 뭐예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국가가 몸을 챙겨줄 것이냐? 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국가가 챙겨줘? 애들 어떻게 돌볼 것이냐?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냐? 이런 말 하자면 가만 내비둬도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구리시도 그걸 이제 할 텐데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조사하면 조사를 하는데 정책을 할래?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리시가 정책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뭐냐면 소위 정책 심사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지표에다가 걸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정책을 쓰면은 GDP가 올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문제가 뭐냐? 뭐 부패가 심해진다. 보통 후진국들이 그런 나라가 많죠. 경제 성장할 때 보면 엄청 부패, 우리나라도 엄청 부패가 심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안 주고 저 주민등록 뛸 수 있었나? 못해요. 특급 급행료 안 주고 뭐 되나?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런 것처럼 정책을 쓰는데 자 내가 쓰는데 이것이 GDP는 도움이 되지만은 부패도 같이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해? 부탄에서는 그 정책은 채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책 심사 도구라는 걸 도입을 해서 22개 지표를 넣어가지고 22개 지표를 집어넣어서 일정한 점수가 넘어야만 그 정책을 채택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부탄은 문제가 없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어느 나라가 문제가 없는 나라 있다면 그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부탄도 뭐 인용도 있고 도시화도 있고 뭐 불평도 심하게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총 행복 정책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성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지. 성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GNH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뭐예요?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있다 했어. 뭐래가 이제 그래, 그 뭐 박모라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해. 근데 가서 한참 또 이게 또 하다 보면 뭐냐?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렇게 또 원래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성전 성장이야. 에? 성장이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우리가 뭐 물질망에 살 수 있어 막 이러다가 이것이 성장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이 중독을 빨리 끊어야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공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사회 분야가 다 같이 노력해. 개인과 가정과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뭡니까? 다 함께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뭐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에? 또는 뭐 구리시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개인의 경우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족 공동체. 요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렇죠? 1인 가족도 있고 뭐 또는 뭐 동성 가족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 평범한 가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을 복원해야 된다. 가족을 복원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게 뭐예요? 이게 패밀리라는 영어인데 이 패밀리라는 말의 어원이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말로도 가족은 식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밥을 같이 먹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은 밥을 같이 먹도록 노력을 많이 하세요. 밥을 많이 먹도록. 그게 가족이 된다 이게. 그다음에 역시 뭡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공동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공동체, 말하자면 구리시를 어떤 공동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행복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따로 공부하지 뭐하러 같이 모여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역시 지방정부 역할입니다. 지방정부가. 왜냐하면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지방정부잖아요. 국가도 아니고. 그렇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밀접한 것이 구리시야. 구리시. 그러니까 그 구리시가 정말로 일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구리시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내비두면 잘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리시가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탄에서 벌써 300년도 넘었는데 정부가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총 행복전환 포럼이죠. 그 다음에 저런 실천하고 있는 것이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입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구리시도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 멤버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뭔가 해야 될 이 역할이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뭐냐면 국회의 국민총 행복 정책 포럼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에 노자 도덕경 공부를 좀 하느라고 공부한 좀 티를 좀 내고 마실까 합니다. 자, 뭐냐면은 도덕경 20장에 보면은 중인계유여 이아독 약유 무슨 말이냐? 써 있습니다. 무사람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왜 나홀로 이다지도 모자라는 것 같은가? 이게 노자가 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고 그거 말고도 똑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세간의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 홀로 허리멍텅한 뿐일세.
또 뭐라 하냐면 무사람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비천하여 쓸모가 없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자가 33장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이래. 좀 이상하죠. 어쨌든 자, 지인자지란 건 뭐냐? 타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런데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남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뭘 많이 알아. 근데 실제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구리시에 살면서 뭐 자 서울에 말이야 뭐 강남 가니까 뭐가 있고 말자면 뭐 다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 구리시는 없는 거야 말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죠? 여봐요. 남들은 다 남는데 왜 나는 지금 우리 구리시는 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모르는 것보다 나은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구리시가 뭘 가지고 있나? 우리 구리시가 제대로 말하자면은 키우면은 잘 될 것이 뭐가 있나? 또 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 개인도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애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뭘 가지고 있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남들은 돈이 많냐 돈이 없냐 남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애는 공부 못하냐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자 스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인자지 자지자명이다. 저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